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배양한 단백질, 배양한 세포에서 나온 단백질, 파쇄하고 정제한 후에 나온 단백질을 전기 영동 장치, 즉 SDS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내가 잘 만들었나, 내가 배양을 잘하고 결국엔 파쇄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되고 잘 되어서 내가 프로테인 A를 잘 만들었나 라는 걸 간단하게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형질 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 형질 전환하는 것들이 가나만신에 의해서 셀렉션을 한 다음에 1ml의 소량 배양, 그리고 크게 사이즈를 배양하고 배양한 셀들을 셀 다운 시켜서 소니케이션을 통해 셀을 깨고, 그리고 다시 그 상등액을 통해서 정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제한 후 두 가지 샘플을 가지고 오늘은 맨 왼쪽 중간쯤에 있는 이 SDS 페이지체를 걸어서 내가 만든 프로테인 A이 잘 만들어지고 정제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정제 전에는 아마 단백질, 이콜라이에서 나오는 다른 단백질도 엄청나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정제 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히스텍으로 정제한 후에는 프로테인 A만 존재하게 보이는 게 가장 완벽한 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 프로테인 A 농도가 좀 다른 데보다 진하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상으로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사이즈 마커를 걸고 여러분들 샘플 두 개씩을 걸고 나서 나중에 확인하게 되면 잘 만들었는지, 프로테인이 잘 만들어졌는지 잘 정제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SDS 페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실험의 목적은 분리 정제한 프로테인 A의 퓨리티와 발현 정도를 파악하고 그 방법인 SDS 페이지를 익힌다. 즉 다시 말하면 SDS 페이지를 통해서 프로테인 A의 퓨리티와 발현 정도를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DS 페이지를 만들고 러닝을 한 다음에 러닝을 하고 단백질을 염색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만든 프로테인 A가 잘 만들어졌는지, 정제는 잘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뭐 혹시나 원하지 않는 정제 후에 임퓨리티인 프로테인 A 외에 다른 것들이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백질 특성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고요. SDS 페이지가 단백질의 분자량에 의해 밴드로 분리가 됩니다. 즉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무거운 애들은 천천히 내려오게 될 거고, 전기 힘에 의해서 천천히 내려오게 될 거고, 작은 애들은 빨리 내려온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으로 단백질을 볼 수가 없으니 거기다가 이제 염색을 해주게 되면, 염색을 하게 되면 단백질이 염색이 된 걸 보고, 여기에 단백질이 있고 이게 프로테인 A구나, 대략적인 사이즈 파악 등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단백질의 발현 여부 확인 및 대략적인 MW 측정.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즈 마크를 걸어줄 거거든요. 그 사이즈 마크에 의해서 대략적인 MW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상대적인 분자량을 측정하고 원하지 않는 임퓨리티의 정도와 MW 추정. 아마 여러분들은 임퓨리티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 정제 전에는 임퓨리티는 아니지만 대장균에서 나온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이 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전, 정제 후를 비교하게 되면 정제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이 보일 거고, 정제 후에는 프로테인 A 하나만 보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SDS 페이지 제를 설명하기 전에 단백질 구조는 다음 네 가지로 바뀝니다. 1차 구조는 서열에 관한 아미노산 하나하나에 대한 걸 구조고요. 그리고 2차 구조는 그 아미노산에 의해서 알파, 헬릭스, 베타, 쉿 등 약간의, 그러니까 그 사이드 체인이나 아마이드 본드가 어떻게 꺾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구조가 다르게 되는데, 이렇게 접힘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2차 구조, 뭐 좀 더 정확하게는 알파 헬릭스, 베타, 쉿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차 구조는 이제 다이설파이드 본드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3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차 구조는 단백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같은 단백질이라도 두 개가 붙어서 구조가 바뀌거나, 아니면 3개, 4개, 뭐 많은 경우 8개 뭐 이렇게 다른 단백질들이 붙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톡스가 여러 가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묶여 있을 때만 약효를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4차 구조고요. 3차 구조와 4차 구조의 차이는 3차 구조는 다이설파이드 본드에 의해서 구조를 형성하고 또 아니면 뭔가 표면의 모디피케이션이 돼서 구조가 약간 바뀌는 이런 것들을 3차 구조라고 그러고 4차 구조는 단백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 의해서 2개 또는 3개, 많게는 8개까지 이렇게 묶여서 구조가 변하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4차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SDS 베이지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단백질, 프로테인 A 또는 뭐 대장균 안에 있는 단백질이 SDS를 환원제를 이용하여 가해를 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음전환을 띠게 됩니다. 음전환을 띠게 되고 여기 홀에다가 단백질, 음전환을 띈 단백질을 두게 되고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를 전기를 쭉 끌어주게 되면 음전환을 띈 단백질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플러스 차지 쪽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큰 애는 천천히 갈 거고 사이즈가 큰 애들은 천천히 갈 거고 작은 애들은 빨리 갈 거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분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처음으로 우리가 보통 이황화 결합을 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직선상으로 그러니까 리니어한 폼으로 만들어주는 게 머캡토 에탄올이라 불리는 건데 이게 이황화 결합을 끊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SDS가 음전화를 띄게 만들어주고 MW에 따라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이게 샘플 웨일에다가 단백질을 넣게 되면 전기를 걸어주면 쭉 내려가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 크기, 단백질 모양, 단백질 전하, 뭐 어떤 것들이 단백질 분리 이동을 하게 되느냐 라는 거죠. 일단 단백질 크기, 조금 전에 말했듯이 큰 애들은 똑같은 전기에 의해서 천천히 갈 거고 작은 애들은 빨리 갈 겁니다. 단백질 모양, 솔직히 머켓토 에탄올을 넣어주게 되면 단백질 모양은 그 리니어한 폼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가끔씩 이거 머캡토 에탄올을 넣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즉 이황화 결합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컴팩트하게 구조가 되면 천천히 내려가겠죠. 빨리 내려갈 거고 똑같은 사이즈라도 컴팩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내려갈 거고 왜냐하면 겉으로 있는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빨리 내려갈 거고 이황화 결합이 아니라 이황화 결합이 몇 개 없고 이렇게 구조가 풀어져 있는 것들은 천천히 내려가겠죠. 근데 보통 머캡토 에탄올을 넣게 되면 단백질의 모양이 거의 리니어하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백질 전하, 즉 SDS 베이지를 SDS를 넣어줌으로써 단백질 전하를 띄게 되고 얘가 어찌 보면 드라이빙 포스가 되겠죠. 플러스 차지 쪽으로 단백질이 내려가게 함으로써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젤을 만들 때 2가지로 분리해서 만듭니다. 러닝 젤, 스태킹 젤. 스태킹 젤은 뭐냐면 이제 낮은 아크릴 아마이드 농도, 빠른 이동 속도, 단백질 러닝 젤에 들어가기 전에 동일선상에 위치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잠시 동일선상에 위치시켜두고 왜냐면 여러분들 샘플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넣게 되면 쭉 내려가서 똑같이 뭐라 그래야 되나 같이 출발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스태킹 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이제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거는 젤을 2개가 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준 젤은 이런 다공성입니다. 안에 이제 구멍이 퉁퉁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멍이 퉁퉁 뚫려져 있고요. 그 구멍 사이로 작은 애들은 전기에 의해서 빨리 내려가고 큰 애들은 천천히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젤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예 내용이 보이질 않고 단백질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전체적으로 스테이닝을 해줍니다. 고마시 블루라는 것도 스테이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를 다 파랗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디스테이닝 즉 파랗게 물든 고마시 블루로 스테이닝 된 것들을 이제 빼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없는 곳에서는 고마시 블루 이 시약이 빠져나오는데 단백질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단백질은 색깔을 보이게 되고 단백질이 없는 부분은 색깔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스테이닝 한다는 말은 전체를 스테이닝하고 그 중에 스테이닝 된 것 중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그 스테이닝 된 시약 즉 그 색깔을 띠는 물질들을 빼낼 수 있지만 단백질 사이에서는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마시 블루를 하고 고마시 블루 스테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디스테이닝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냥 그 고마시 블루를 넣어주게 되면 단백질 사이에만 끼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다 끼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빠지는 속도, 즉 그 고마시 블루 시약을 빼내오는 속도가 빼내오는 게 훨씬 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 단백질이 좀 더 훨씬 느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스테이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사진이 좀 거꾸로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스테이킹 젤에서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단백질 양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희미한 것들은 단백질 양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존재한다. 맨 왼쪽에 있는 것들은 여기 사이즈 마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 것들은 솔루션 A, B, C, D 등등, 티미도 용액 등등등 제가 나중에 제공할 거고 이것들은 다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샘플 문조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냉동고에 2개씩, 6개씩 넣어놨잖아요. 정제전, 정제후 그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실험에 사용하게 되면 되고요. SDS 베이지 젤 제작 및 러닝은 제가 프로토콜을 나눠줄 테니까 그걸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게 조금 조금 복잡하진 않은데 여러분들 하기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실험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